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습하고 있는 타겟보드가 있죠. 이 타겟보드에 지금 여기에 버튼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버튼 두 개에 대한 회로도를 한번 봐보고, 그리고 버튼은 입력 장치죠. 그래서 핀 레지스터를 이용해 가서 간단하게 버튼 입력한 내용을 LED로 바로 출력하는 이 부분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보드에 지금 버튼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대체 아트메가 128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버튼 회로는 현재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장의 아래에 보면은 스위치 1번, 스위치 1번이라고 해서 이 버튼 두 개에 대한 회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스위치 2라고 스위치 2라는 라벨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아트메가 128이라는 이 칩에 스위치 1하고 스위치 2라는 라벨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포트 2에 스위치 1하고 스위치 2가 포트 2의 4번 핀하고 5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버튼이 프로그램으로 이게 버튼이 눌려졌는지 안 눌려졌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포트 2의 4번하고 5번 핀에 있는 상태값을 가져와서 실습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전에 앞서 이 스위치 회로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DDR 레지스터와 포트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제어를 해봤죠. 출력을 제어할 때는 실제로 시언어로 프로그래밍을 1, 0으로 주면 5V하고 0V가 출력이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으로도 모든 걸 제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디지털 상태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디지털은 1과 0을 가지고 이산 연산을 하는 것을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도 아니고 0도 아닌 상태가 입력값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1도 아니고 0도 아닌 상태값이 들어오는 걸 플로팅 상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로에 아무것도 연결을 하지 않으면 플로팅 상태라고 하고, 이걸 디지털 회로에서 연결해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상태로 두지 않고 0 아니면 1로 초기값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에는 플로팅 상태로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항상 1이거나 아니면 0인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초기값이 항상 1인 상태를 풀업 저항, 그리고 초기값이 항상 0인 상태를 풀 다운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풀업 저항하고 풀 다운 저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풀업 저항의 회로도는 전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버튼을 눌리지 않은 상태에는 여기가 끊어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자, 5V가 어디로 흐르죠? IC로 흐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5V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아트메가 128로 흐르게 돼서 1이라는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전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5V에 있는 전압이 전부 접지로 다 흐르게 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전류가 나오는 부분도 전부 다 접지로 흐르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신호가 0이 됩니다. 한마디로 버튼을 안 눌렸을 때는 1이라는 신호, 버튼을 눌렸을 때는 0이라는 신호가 들어가는 것을 풀업 저항 회로라고 하고, 이걸 또 액티브 로우 회로라고 또 합니다.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0이라는 신호가 나가는 것을 액티브 로우 회로라고 해요. 자, 반대로 초기 상태가 0V인 회로를 풀 다운 회로라고 합니다. 자, 회로도를 보면은 버튼을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태는 여기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흐르는 전류가 전부 그라운드로 빠지면서 신호가 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스위치가 연결이 되면서 자, 5V가 이제 병렬로 이제 갈라지겠죠. 자, 저항값이 적은, 한마디로 접지에 저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항의 전류가 흐른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전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신호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풀 다운 저항이라고도 하고, 액션을 취했을 때 1이라는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액티브 하이 회로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타겟보드의 회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위치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두 개가 똑같은 회로이기 때문에 스위치 1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위치 상태는 버튼을 안 눌렸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이 서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 5V는 전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이 5V가 여기 있는 접지 0V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컨덴서가 달려있죠. 컨덴서는 전류를 충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5V가 여기에 흐르면서 충전이 되게 됩니다.
급속도로 빠르게 충전이 돼요. 충전이 되자마자 여기가 전압차가 없어지면서 5V가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스위치로. 그래서 1이라는 신호가 스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버튼이 눌렸을 때는 여기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 있는 5V가 0V 여기로 흐르고, 여기에 충전되어 있던 전류도 그라운드로 빠지겠죠. 여기 스위치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류도 그라운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가 0이라는 신호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버튼을 안 눌렸을 때는 5V 1이라는 신호가 들어가고, 자, 버튼을 눌렸을 때는 0이라는 신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액션을 취했을 때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액티브 로우 회로라고 하고, 그리고 이 회로를 풀업 저항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컨덴서가 왜 달려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버튼을 보면 이 버튼 자체는 물리적인 버튼이죠. 사람이 손으로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회로도에서 보셨듯이 사람이 손으로 눌리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눌려서 이 진동이 발생하는 구간 동안 5V가 됐다, 0V가 됐다, 왔다 갔다 신호가 떨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버튼이 여러 번 눌린 걸로 인식을 하겠죠. 그런 현상을 바운싱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바운싱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는데, 자,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봤던 회로 컨덴서를 달아놓으면 5V, 0V로 이렇게 바운싱 되는 현상을 컨덴서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는 현상을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컨덴서를 달아줘서 바운싱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로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최초로 스위치가 눌렸을 때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초로 0V로 떨어졌을 때 바운싱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만큼 딜레이를 줘서 바운싱 현상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통은 하드웨어적으로 컨덴서를 달아서 바운싱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도 버튼을 눌렸을 때 딜레이를 줘서 제거하는 방법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같이 사용해야지 더 정확하게 바운싱 현상을 제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자, 스위치를 제어할 거니까 버튼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LED를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DDR A는 0X FF 해서 모두 출력으로 설정하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초기는 LED 값을 전부 다 꺼볼게요. 자, 그 다음에 LED는 초기화가 됐고, 자, 이제 스위치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죠? 자, 포트 2에 4번하고 5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스위치 1번, 스위치 2번에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 스위치 포트 2의 4번하고 5번 핀만 DDR2 레지스터로 0으로 줘야지 입력으로 받아올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정리를 하면 DDR2는 0XCF가 됩니다. 자, 이 진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211001111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4번하고 포트 2에 4번하고 5번 핀을 0으로 준 값이 0XCF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핀 2라는 레지스터를 사용할 건데, 핀 2라는 레지스터가 호출이 되자마자 어떻게 되냐? 포트 2에 있는 상태값을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포트 2라는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포트 2는 8비트짜리이기 때문에 부호가 없는 8비트짜리 변수. 자, 버튼 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에 버튼, 저는 버튼을 할게요. 스위치로 안 하고 버튼 스테이트 해서 핀 2라고 주면 핀 2가 호출되는 순간 포트에 있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상태값을 모두 가져와서 버튼 스테이트라는 변수로 저장이 됩니다. 대임 연산자니까 저장이 되고, 이걸 자, 포트 A에다가 이 변수를 넣어주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포트 2의 상태값이 버튼 스테이트라는 변수로 저장이 되고, 그 값이 포트 A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버튼 상태값이 포트 A의 LED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이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이게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고, 여기는 무한반복을 합니다. 최초로 포트에 있는 상태값이 버튼 스테이트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무한반복이 돌기 때문에
처음에 저장된 버튼 스테이트 값만 계속 포트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버튼을 눌려도 결과값이 변화를 안 합니다. 자, 이걸 변화를 하게 계속 만들려면 여기 있는 값이 무한루프 안으로 들어가야지 계속 실시간으로 포트 2에 있는 값이 버튼 스테이트로 계속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 돌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루프가 돌 때마다 버튼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생성이 됐다가 사라졌다가 생성이 됐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자, 그 부분이 비효율적이니까 이 부분을 무한 루프 밖에다가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이 변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또 됩니다. 좀 효율적으로 동작하겠죠. 솔직히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값만 이렇게 넣어주고 이 변수를 없애줘도 됩니다. 이렇게 없애줘도 실습은 하지만 이걸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트 2에 있는 상태값이 버튼 스테이트에 저장이 되면서 자, 버튼 저장되는 이 변수 값이 다시 포트 2에 저장이 됨으로써 LED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화면을 전환해 볼게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스위치 1, 스위치 2, 포트 2의 4번하고 5번 핀이 프로페러죠. 한마디로 버튼을 안 눌렸을 때는 1, 버튼을 눌렸을 때 0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 2의 4번하고 5번 핀이 불이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1번을 누르면 그 해당 부분이 0으로 떨어지면서 LED가 꺼지죠. 자, 두 번째 버튼도 누르면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두 개를 같이 누르면 다 꺼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간단한 회로죠. 스위치에 대한 회로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리고 포트 2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도 알고, 이제 그걸 가지고 비트 연산지를 잘 써먹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스위치문, if문을 배웠으니까 이제 스위치문을 배우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짧게 편집이 될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